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번 한번 해볼까요? 자, 카메라분들 저희가 하이기 얼굴 나오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웃으세요, 웃으세요. 평생 남는 사진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활짝! 자, 우리 한번, 자, 예, 멋지시구나. 자, 우리 하트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손가락. 자, 이번에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럼 우재님이 한번 손을 보면서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환영합니다. 자, 사진이 선물이 찍혔을까요? 자, 안내했습니다는 끝나기 10분 전에 저희가 포토타임을 드릴 겁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실 수 있게끔. 자, 포토타임을 가장 많이 가지시려면 빨리 협조해 주셔서 자리에 착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기념 촬영은 이따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자, 저희가 행사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요. 네. 어머니, 이따가 제일 먼저 드릴 거예요, 시간은. 자, 지금은 행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매니저도 앉을 자리가 없어. 자, 여기 이쪽에 주셨는데 일반 회원님들, 저희가 매니저분들이 좀 질의를 하셔야 돼서요. 이쪽 가운데 자리는 매니저분들이 좀 앉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부탁을 드릴게요. 자, 가운데 자리는 우리 매니저님들이 앉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맞습니다. 참석합니다. 자, 매니저님들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다시 오겠습니다. 예. 한번 뵀었는데. 감사해요. 진행하게 해주셔서. 오늘 후보님 표정이 제일 좋다. 너무 좋아하셔. 애들은 자, 시간 관계상 장례가 다소 소란스럽긴 하지만 저희는 늘 언제나 이랬어요. 이런 행사가 익숙하죠. 예, 아이들이 있는 곳은, 엄마들이 있는 곳은 시끌벅적합니다. 자, 다소 소란스럽지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국 지역맘 카페와 함께하는 정치인 문재인과의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참석해주신 주요 관계자분들은 제가 간단히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명해드리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 엄마들한테 얼굴 도장을 좀 콕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남을 추진해주신 분이시죠. 일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강력하게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인천에 사신 분들은 낯익은 얼굴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님이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이십니다. 박수는 우리 똑같이 같이 쳐줘요. 나중에 또 제일 친한 분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행사를 저희 카페와 함께 공동 주최하시는 남인순 의원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전 의원님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만 카페 운영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닥토닥 원주맘 조미화 매니저입니다. 김포맘 한아름 최상아 매니저입니다. 아이품의 하남맘 장희선 매니저입니다. 안산 시흥맘 모여라 박미경 매니저입니다. 아직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오고 계시네요. 예. 자, 일산 아침의 이명아 매니저입니다. 자, 인천 달콤한 청남함스 조은혜 매니저입니다. 자, 분당 급한교 따라잡기 박은정 매니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는 인천 너나리비 건담맘 이수진 매니저입니다. 앞으로 손혜원 여기 지역구 의원 손혜원이 오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자, 예, 그리고 가장 멀리서 온 매니저님이시죠. 예, 경남 진주만 진주 아침에 이태경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포의 지역구 의원님이시죠. 손혜연 의원님이십니다. 저희 엄마들이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하다가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뵙고 싶었던 분. 오늘 운명적인 만남의 주인공이 되신 분 문재인님이십니다. 어떠세요? 실물 뵈니까 잘생기셨어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청바지 패션 어때요? 예, 우리 젊은 마음들 만나는 자리여서 모처럼 한번 입어봤습니다. 예. 오늘 행사의 컨셉이 자유롭게, 편하게, 의미있게, 재미나게입니다. 예, 요즘 세상이 자유롭지 못했죠? 예, 오늘 이 자리만큼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 한번 다리 쫙 펴시고요. 자,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카메라는 우리가 이제 무의식하게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저분들은 그냥 저분들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깨 한번 펴주시고 카메라가 일단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사진 찍힌 얼굴이 얼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예, 자 지금부터는 정치인 문재인과의 만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대선 후보자의 홍보 자리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 문재인과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이 행사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16개 카페의 온라인상으로 엄마들이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예, 각각의 질문들을 저희 각 매니저분들께서 대표로 문재인한테 질의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걸 사전에 먼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답변을 주시는 강연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들이 궁금한 우리 엄마들의 대표로 여러분들이 오신 거고요. 엄마들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김포만 하나름에서 회원님들 대표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포마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최상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동기들이 다 학교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김포마 하나름에서는 본동육아나 마을학교 이런 식으로 마을 교육을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엄마들이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엄마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나라 공교육 정책의 문제점이나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 저희 이렇게 돌발적인 거 너무 좋아해요. 예, 우리나라 공교육 이제 살려야 합니다. 저는 이 공교육 살리는 핵심이 대학 입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법은 고교 서열화, 그리고 또 대학 서열화, 이거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교 서열화의 경우에는 지금 예체능고라든지 또 과학고 이런 쪽은 원래 이제 설립 취지대로 그렇게 이렇게 졸업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또 잘 이렇게 유도하면 되죠. 그런데 다른 이제 특목고들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입시 명문고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그 입시 명문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사교육에 매달려야 하고, 지금은 뭐 사교육 시기가 점점 앞당겨져서 거의 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는 실정까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시 명문고로 변질한 특목고들은 전부 일반 고등학교로 이렇게 전환돼서 고등학교의 서열화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도 지금 우리처럼 서울대학이 1번, 이래서 전국 몇백 개의 대학이 1번부터 몇백 번까지 딱 서열이 매겨진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열 따라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니까 또 이제 대학 입시에 목을 매달게 되는 건데, 그 서열화도 이 국공립 대학들, 그 다음에 또 공립경사립대학 쪽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동 입학, 공동 학위제 이런 걸 함으로써 이 대학 서열화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을 폐지하자는 말이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방 공립대학이나 국공립 대학들을 서울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과정에서 대학 입시는 지금 너무 전형 방법이 복잡한데 대단히 단순하게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수능 비율을 또 줄여나가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엄마들의 대표로 질문을 해주실 분당 판교 따라잡기 박은정 매니저님이 질문을 갖습니다. 진행하시는 분이 한 분이 마이크를 좀 맡아주세요. 예. 아, 저도 일어나서 이거 안 나오는데. 이게 마이크 좀 저희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스페어 마이크요. 저는 일어나요. 최성아 매니저보다 몸매가 안 예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얼굴이 예쁘세요. 안녕하세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성남시 분당 판교 따라잡기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매니저라고 합니다. 후보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저희 아시다시피 시장님 정책도 있고 저희 분당 판교에 따라잡기 운영하면서 느꼈던 건, 성남시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하는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면은 아이를 낳고 싶을 때는 분당으로 이사가고 싶을 정도로 육아 정책이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육아와 출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이들 다 키우고 있고 또 경력 단절 여성들 우리가 일하는 엄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많은 게 출산과 육아거든요. 그래야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또 일을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육아 정책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 이제는 출산 그리고 육아, 보육, 교육 전 과정을 이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출산을 보면 이렇게 이제 직장을 다녀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출산급여를 지급받잖아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 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들 또 직장에 다니더라도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뭐 자영업자라든지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출산급여라는 것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지자체에서 그냥 출산 축하금 형태로 주는 이제 그 지원밖에 없거든요. 이 출산 축하금이라는 것도 지자체마다 또 들쭉날쭉이잖아요. 어떤 지역 살면 많이 받고 어떤 지역은 뭐 거의 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전업주부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도 국가가 별도로 출산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 50만 원에서 3개월 동안 출산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예산이 확보가 될까요? 예, 문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또 이 보육은 역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그쪽 유치원 쪽에 이제 가려고 너무 오랫동안 대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요즘은 뭐 너무 어려워서 심지어는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을 해준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 그래서 뭐 로또 당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비율을 저는 이용 아동수 기준으로 4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그걸 3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약을 했었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죠. 그래서 지난 5년간 제대로 못한 것까지 다 벌충해서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를 엄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함께 키우는 건데, 지금은 우리 이 직장의 우리 일 문화, 노동 환경이 정말로 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또 아빠가 또 아이를 키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법정 노동 시간 주 52시간 그것을 반드시 준수하게 하고, 그다음에 휴가는 돈으로 보상하지 않고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하는 분들도 저녁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휴일을 가지게 되고 휴가를 가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10 to 4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임금 감소 없이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또 이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시간을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 단축만큼 임금을 계속 보존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출산 휴가 외에 이제 육아 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눈치 보여서 사용 못하고, 아빠는 더더욱 더 눈치 보이고, 또 휴직급여가 낮기 때문에
그 바람에 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또 사용 못하고 하는데 그거 엄마도 아빠도 눈치 보지 않고 휴직을 당당한 권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제도화하고 아빠의 경우에는 아예 휴가 사용을 커트화 해가지고 반드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육아휴직 그 급여를 높이겠습니다. 지금은 월급의 40% 그렇게 있는데요. 첫 3개월 동안은 2배로 80%로 그 다음부터는 50%로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남이순 여성 고문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제가 정치 공약으로 반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저기 윤지님께서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깨알같이 준비해 오셨는데 인사말을 패스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여기 엄마들이요. 애들 키우다 보면요. 이게 잠깐씩 냉장고에다가 정신을 갖다 놓고 세탁기 안에 갖다 놓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인사말을 또 빼먹었죠. 그것도 이제 하나 또 부탁을 드리자면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문 후보님이 오신 게 아니고 정치인 문재인님이 오셨거든요. 절대 대선 홍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문재인님께서도 꼭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공동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정치인 문재인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질문을 먼저 2개 받았지만 깨알같이 준비하신 우리 윤님의 인사말을 늦게나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유 뭐 인사말이 다 이렇게 이제 깨어졌는데요. 사실은 이제 인사말 속에 제가 지난번에 여성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오늘 추가로 조금 더 이렇게 말씀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뭐 먼저 다 질문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젊은 마음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운다라는 것만 해도 뭐 존경스럽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명박 정부 첫 때 2008년도 그때 소고기 촛불 집회 때 유모차 부대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마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부모회라든지 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동하던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폭을 넓히고 뭐 그래서 지역 내에 하나의 이제 마음 카페를 만들고 그래서 그 마음들이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도 가장 앞장서 주시고 이번 촛불 집회 때도 저는 우리 젊은 우리 마음들이 이 마음 카페 운동을 통해서 앞장서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 젊은 마음들이 대한민국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셨다. 그런 점에서 정말 저는 이게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부산에서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아시다시피 아직도 영남 지역에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이런저런 우리 정치 지역구도 같은 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 이 마음들은 이런 지역주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학부모 모임 또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젊은 엄마들의 도움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았고 저는 아마 이제 그 덕에 제가 국회의원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에는 옛날 대가족 제도 같으면 뭐 온 가족이 아이를 함께 키우고 또 옛날에는 사실은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핵가족 제도가 돼서 우리 엄마들이
말하자면 이제 독박 육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육아에 대해서 뭐 학교로부터나 사회로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는 뭐 시엄마 남편 뭐 흉도 보면서 그렇게 서로 이제 공감도 나누고 위로도 나누고 그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했을 텐데 아마 점차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세상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조금 어떤 끼어 있는 그런 이제 것이 그게 이제 생겨나면서 이런저런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꿔 나가는 아주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 젊은 마음들의 꿈 결국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권 교체 그리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 결코 뭐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조금 앞장서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맞죠? 자,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게 되게 예민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예민합니다. 어저께 청장님이랑 간담회하고 왔는데 저기 이번에는 약간 형식 좀 바꿔볼게요. 익숙해지만 하면 형식을 바꿔서 정신없게 만들어드릴게요. 자, 한 분씩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대표분 3분 정도가 질의를 해주시고 이제 어떤 게 궁금하신지 정치인 문재인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물어봐 주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해 오셨어요. 강연처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는 걸로 형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제 청남함스의 국제도시 청남함스 매니저님과 하나만 매니저님 그리고 아까 먼저 오신 이제 원주만 매니저님이 각각 연달아 질문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식을 갑자기 바꾸셔가지고 어떤 질문을 이렇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안녕하세요. 인천 청라에서 온 청남함스 매니저입니다. 그냥 이렇게 질문 드려도 자유롭게 우리 생각이 궁금한 거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기 많이들 오고 싶어 하셨지만 아이들 때문에 또 이제 많이 못 오셨어요. 그런 분들께서 나 이거 꼭 좀 묻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제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미세먼지 너무 이제 그 시즌이 이제 또 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봄뿐만이 아니고 뭐 가을, 겨울도 많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자연현상이기는 하지만 어떤 대처 방안이나 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랑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좀 불안한 거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학교에서는 체육활동, 유치원에서 야외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 보니까 좀 많이들 염려하시는데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해서 생각을 물어보셨고요. 자, 경기도 하남맘에서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품의 하남맘 카페장인데요. 저는 저희 카페에서 환경 오염 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마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게시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매일 수치를 올려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미세먼지는 어떻게 되나, 뭐 중국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고 많이 올리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같은 질문 하신 거죠? 예. 예, 중국발 미세먼지. 후보님이 배려해서 같은 질문을 하신 건가요? 이거 지금 짜고 치는 판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강원도 원주에서 왔고요. 먼저 저희 강원도 원주 오셨을 때 기자회견 하셔서 저희 카페에 뭐 감사 인사 전해주셨던 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저는 그 원주에서 토닥맘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하시는 분들도 경력단절 여성분들로 될 수 있으면 고용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데 그 엄마들이랑 만나다 보면 그 이렇게 좀 경력이 되게 많고 능력도 되게 있는데 그 결혼과 육아,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논의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똑같은 질문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분 더 질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산 매니저님 오셨는데 일산 매니저님한테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아지매라는 일산 지역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분이 동일한 의견을 주셨던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러면 이어받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젊은 주부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하는 엄마들, 그런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마음의 여유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 그 외에 경제적인 여유, 여러 여유들이 생기는데요. 사실 그 전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육아를 하는 아주 짧다면 짧은 기간이긴 한데 2-3년 정도? 그 기간에는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에게 올인을 하게 돼요.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육체적 노동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거의 대부분 갖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엄마들은 저희는 어릴 때 저희 엄마한테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또 나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그 강하게 커온 시기의 엄마들인데 다시 사회에 나가려고 봤더니 내가 2-3년 동안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았던 그 기간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용기도 많이 떨어지고요. 사회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단절되어 있어서 겁이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래도 이제 그 요즘 시기의 엄마들은 자존감도 있고 또 자기애도 어느 정도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나를 좀 돌아보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하고 싶어서 외부에 나가서 또래의 엄마들, 또래 아이를 가진 엄마들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거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사회이긴 하거든요. 저희는 우리 엄마들이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서 이만큼 나에 대해서도 알고 또 나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끈도 놓지 않고 좀 사회와 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성장하지 않은 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최근 저희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엄마들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밖에 나가서 엄마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커피숍에 있는 아줌마들은 다 보면 애기 들쳐맨 아줌마들밖에 없다고. 저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할 일 없이 다닌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신데요. 사실은 그런 시기에 아이한테만 온 정성을 다 쏟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 주변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다시 육아를 끝내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도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너무 멀리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나 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내어놓거나 또 그 여러 의견들을 많이들 그 시선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그 이전에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그 시기의 엄마들에 대한 관심 또는 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좀 후보님께서 민지님께서 답변 주시기 전에 제가 하나 안내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자리에 여성 의원님들이 3명이나 오셨어요. 예, 3명이 오셨기 때문에 전 의원님까지
세 분이 오셨는데 여성 정책 관련해서는 일부러 저희 맘카페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세 분이나 모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짧게 답변을 듣기에는 좀 사실 한계가 있고요. 매니저님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의견을 수렴받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소 이 자리 답변이 좀 짧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대책안까지 저희가 준비한 간담회, 그러니까 이 만남 자리라는 거 좀 먼저 양해를 드릴게요. 그럼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미세먼지 그 대책은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기준치가 넘으면 그 야외 또는 옥외 활동이 아니라 체육관이나 강당에서 또는 강당이 없으면 실내에서 이렇게 교육받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강당이나 교실의 이 공기의 질을 제대로 유지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게 없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우천 비가 내리면 체육 활동도 못 하게 되는 그런 학교도 많은데 그런 학교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실내 체육관을 겸하는 그런 어떤 종합 강당 같은 게 학교마다 다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욕심 같아서는 초등학교 정도는 전부 수영장을 갖추어서 이 일과 중에는 아이들이 수영 학습을 하고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그러면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은 지자체가 재정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각 학교별로 수영장까지 다 갖추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중국발 이 황사 미세먼지는 사실은 뭐 한중일 간의 환경 협약 같은 거 체결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경유 자동차도 그렇고 특히 우리 석탄 화력 발전소, 충청남도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우리 수도권 미세먼지의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원전과 마찬가지로 수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다 폐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설계 수명 중에 있는 그 석탄 화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지금 현재의 기준에 맞게끔 대폭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부분은 저는 뭐 제 딸도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이어서 참 많이 공감을 합니다. 꽤 괜찮은 직장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애를 낳게 됐죠. 그런데 시댁은 저 지역이 멀리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저희 부부는 뭐 도와줄 처지가 못 되고 그러니 이제 결국은 엄마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요. 금년에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쯤 됐으니 다시 일하려고 직장을 구하긴 했지만 뭐 과거 월급보다는 턱없이 적고 그나마 아이 유치원 보내라 학교 보내라 뭐 또 방과 후에 또 챙기라 하면 완전히 뭐 아이 키우는 게 전쟁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실은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과 가정, 육아 이런 것이 양립되도록 이 보육 부분을 우리 국가가 와 사회가 좀 책임져 주는 그런 그게 절실하고요. 그래도 부득이 생기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직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려 그러면 그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수준의 직장에 가지 못하고 결국은 비정규직, 좀 허들의 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원래 수준의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자기 본인의 원래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그 교육, 그 다음에 취업을 알선하고 그 다음에 취업 후에까지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지원 센터를 각 구별로 우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많이 만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원제약이라는 여성고용 우수기업, 경기도로부터 그런 이제 그 포상을 받은 기업에 한번 가봤었는데 전체 직원가운데 한 40%가 여성들이었고 여성들은 저는 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었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 거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를 들면 국가 조달에서도 우선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식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끔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은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답변 요구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책이 마땅치 않죠. 저는 이런 이제 마음 카페 등을 통한 마음 운동 또 그런 걸 통해서 당장 직장 생활은 아니더라도 약간 여유 있는 기간 동안 이런저런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 시간들을 최대한 좀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인순 의원님께서 여성 총괄본부장님도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또 남성으로 느끼는 좀 육아와 마음의 고충과 또 여성이 여성한테도 느끼는 부분들이 또 틀릴 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나마 또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남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를 하게 됐는데요. 네, 우리 일산 남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사실은 공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경력 단절에서 다시 나올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이전에 있는 경력을 다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육아기 동안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력을 어떤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것도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역에 보면은 여성 새로운 일하는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내용이 프로그램이 부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훨씬 더 많이 강화하고 우리 지금 문재인님께서 말씀하신 시공구별로 해서 그런 센터들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갖춰지면 아마 준비기에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문재인님 입좀 푸시라고 되게 또 저희가 자꾸 시선이 가는 또 한 분이 계시죠. 저분 성분장에서 많이 너무 속 시원했어요. 저희의 힘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잠깐 짧게나마 좀 인사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좀 빈자리가 토영기 의원님께서 먼저 인사하신 다음에 여기 빈자리가 생겼어요. 짧게나마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포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는 뭐 옛날에 그 아이들 관련되는 그 브랜드를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미래와 희망이라는 상품거 아시죠? 그리고 또 그린핑거라는 그 베이비 케어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관련되는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얘기들, 경력 단절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이번에 그 경제알바 혹시 들으신 분 계시는데 거기서 보육과 육아와 이제 경단녀들의 취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관심 갖고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제가 발음도 짧은데 빨리빨리 얘기하고 있는데도 벌써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매니저님들이 더 많이 와주셨어요. 지금 그 진주에서도 와주시고 안산 시흥에서도 노란 리본을 달고도 와주시고 그리고 파주맘께서도 또 와주셨는데 여기 계신 회원님들한테도 좀 질문하실 수 있는 돌발 질문 우리 문재인님께서 얼마나 이 돌발 질문에 좀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지 보일 수 있도록 돌발 질문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한 번은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 자, 쓰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에서 왔는데요. 후보님한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 친한 친구 중에 중국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걔가 너무 힘이 세서 저를 너무 못살게 굴고 몰상식하게 굴어요. 저는 걔랑 절교하고 싶거든요. 근데 옆에 일본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애가 너무 여우같이 잘하는 거예요. 걔를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저도 좀 세계화에 맞춰서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멋있는 센스 넘치는 질문이네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어떤 점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오히려 이렇게 쉽게 풀릴지도 모르죠. 제가 돌려하면 안 되겠네요. 아마 답해주신 내용은 절교하기 전에 최대한 대화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진짜 마음이 뭔지까지 확인해본 다음에 절교를 해도 충분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 더 난 오늘 죽어도 질문 좀 약하면 조금 반응 없을 것 같아요. 자, 저희 하신 분 먼저 손 드셨으니까 마이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지금은 이제 조그만 규모의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조금 횟집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은 자본이 많이 드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빚을 많이 져서 일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건 이제 저가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실까 모르지만 맘카페에서 프리마켓이라는 형태로 많은 그런 형태로 이제 엄마들 경제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단녀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취업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작게나마 엄마들이 자기의 솜씨나 경력이나 이런 재능을 가지고서는 사업을 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프리마켓이라는 자그마한 시장을 만들어서 서로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저 같은 경우도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점점 큰 사업 형태로 커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이 엄마들이 모여서 경제활동하는 프리마켓이라는 그런 하나의 공간인데 이것을 솔직히 말하자면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위생과 이런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서로 정리가 안 돼서 많이 이렇게 태클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쪽 지자체나 이쪽 법적인 문제도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장이나 이런 것에 시장에서 적용하는 법과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고 그리고 엄마들의 경력이나 이런 사회활동을 지원해준다는 명목의 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용받기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대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받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마들이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나 나라 법이 너무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한번 말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혹시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방안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발음 있으세요? 방안 방안은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통시장법 같은 경우
법이 있는데 그거는 지자체에서 허용해주면 어느 정도 그 이제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위생법 같은 것을 좀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데 그런 전통시장에서는 그런 걸 다 허용해주지만 이런 엄마들이 하고 있는 플리마켓은 되게 엄격하게 그리고 그 기준도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런 법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엄마들이 금전적인 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지만 조금만 그 금전 지원도 되게 받기 힘들어요. 저희들이 집에 경단할 때 대출 조건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대출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되게 소수만 받을 수 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법 정비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특허법 같은 거 하게 해주실 수 있나. 예. 다른 질문도 또 모아서 하죠. 아, 예, 또 한 분 정도 예. 자, 30초 만에 끝냅시다.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아니요, 저랑 하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자, 끝나셨어요. 지금 안 내셨어요. 저희 뒤에서 하신 분 하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는데 오게 된 지금 말씀하셨던 경단녀 중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의견은 지금 있는 정책들만이라도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어린이집에 저희 아이를 넣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단 그렇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00곳 중에 한 곳도 없어요. 다 6시가 되게 되면 저희 아이 혼자서 울고 있거든요. 그게 이게 물론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었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 길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제가 애를 키우는 걸 보고 자기는 애를 안 낳겠다고 딩크족을 선언했어요. 그걸 알고 저희 시어머님, 친정어머님 다 우셨거든요. 이게 지금 있는 정책만이라도 좀 강력하게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좀 더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고 뭐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보완책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지금 있는 정책들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진다면 저는 셋째를 낳을 수도 있고 제 동생도 딩크족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정책만이라도 조금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그게 되면 저한테는 너무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 꼭 지켜주실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안 지켰을 경우에는 나한테 불이익이 있구나.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출산휴직을 할 때 얼마나 눈치가 따갑고 다시 복직을 할 때 제가 잘할 수 있겠어? 라는 그 눈빛이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 눈빛이나 지금 현재 있는 정책들이 다 지켜질 수 있는 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의견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계시고 싶으시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그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영업 창업에 대해서 그냥 뭐 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하고요. 또 이 창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들 과감하게 좀 철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불평등들이 많죠. 예를 들면 전통시장 안에 있으면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는데 따로 가게가 나와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든지 중소기업 전용 공단 속에 있으면 또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지원이 없다든지 이런 식의 형평성 문제도 좀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아까 질문하신 분은 좀 그나마 성공하셔서 규모가 좀 많이 커졌다고 하셨는데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이 어려우니 보통 이제 재취업하게 되면 대체로 이제 많이 모으는 일자리들이 음식점 일자리라든지 원래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소규모로 가게를 열어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죠. 1인 자영업 대부분 다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1인 자영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을 과거에는 우리가 노동과 자본 이렇게 나눌 때 이것은 경영 쪽으로 생각해서 특별한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는 많은 이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 노동법적인 고려들을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영업도 따지고 보면
자기 고용 노동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용해서 종일 일하고 자기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실제 소득 수준도 중층,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은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보다 소득 수준이 못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노동자들처럼 산재보험 가입, 또 고용보험 가입 이런 거 다 허용해서 일하다가 다칠 때는 제대로 보상받고 또 실직 상태가 되면 그에 대한 실직 급여를 지급받는 그렇게 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실히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영업자가 지출하는 뭐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일반 노동자들 경우는 다 그 세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 부분들도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이렇게 세공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보육에 대해서 전일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많지 않다는 그거 역시 이제 해법은 국공립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이 해법이고요. 그나마 서울 쪽은 나은데 지역은 뭐 더더욱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공립을 지역부터도 대폭 늘려서 전일제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 후 돌봄이라는 것을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 학년으로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말 짧고 정신없었는데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문재인님의 소감을 좀 듣고 박수와 함께 이 자리에 말초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증샷을 찍으실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다 그거잖아요. 그죠? 사진 한 번 찍어가는 거.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했던 이 시간이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소감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말씀들 통해서 또 질문들 통해서 우리 마음들의 그 고민이 뭔지 마음들이 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제 손자, 손녀처럼 그렇게 이제 여기면서 정말로 아이 기르기가 좋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 기르는 것과 또 일과 자기 보람 찾는 일을 함께 양립해 갈 수 있는 세상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일제 발표하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뭐 많이 모자라죠. 그렇게 노력한다 생각해도 사실은 그 여성들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얼마 전에 권인숙 교수를 영입할 때 권인숙 교수가 아유 60대 그 남성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 먹고 노력한다는 것만 해도 그게 중요한 일이다. 뭐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약속드린 대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고 또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여성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실 때 자리 앉아 계실 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또 와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잠깐씩 얘기 나눠주지 못했어요. 근데 기념 촬영하고 저희가 시간이 여기가 1시까지니까 10분 정도 한마디씩 또 인사 안 하고 또 가시는 게 되게 서운하신 것 같아요. 촬영 가능하세요? 아니면 바로 가셔야 돼요? 사진을 더 많이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념 촬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근데 밀고 막 땡기고 계시면 안 돼요. 옷 잡아 땡기고 내가 먼저 찍어보자, 뭐 발대에도 찍어보자 하시지 마시고 좀 나이 드신 분들부터 배려를 좀 해주세요. 우리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왕언니들한테 먼저 배려해 주시면서 사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우선 한번 하고요. 아까 이거 했으니까 다 하신 거죠? 아까 전에 촬영하고 전체 사진 다 찍은 거죠? 더 이상 안 찍어도 되는 거죠?
예, 이제 개인사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으면 제 캠프 더문캠에서 우리 여성 뭐 정책, 하여튼 여성 문제 전체를 다 총괄하는 과장이 우리 이미경 의원님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성 총괄본부장이 우리 남인순 의원님이신데 아시죠? 제가 우리 남인순 의원님 여성 총괄본부장으로 영입했더니 또 많은 남성들이 막 대한민국 최고의 페미니스트, 아주 전투적인 페미니스트라고 그렇게 또 이제 비판한다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두 분 그래도 인사 말씀은 간단히 한번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운동을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국회 들어가서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난 20대는 제가 이제 안 들어가고 지금 열심히 우리 문재인 후보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국민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이 왜 어떤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성들은 그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여를 대한민국에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처럼 여성에 대해 여성이 뭘 알아? 여성은 애나 키워야지. 여성이 무슨 일을 오랫동안 해. 여성은 승진하는데 부족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저는 이런 걸 바꾸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바뀌면은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 주면은 굉장히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노력하는 페미니스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고무되어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어봅시다. 네. 네, 조그만 면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송파면이고요. 사실 송파에 송파 마음들이 계세요. 제가 평상시에 마음들과 소통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그 평상시에 그 육아로 힘들고 그리고 다시 뭔가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가를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유권자가 더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 여성 유권자가 지금 전체 유권자 중에서 남성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저희 여성들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문재인 우리 후보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인 과정에서 여성들의 마음을 딱 알아채시고 여성들과 손을 잡고 바로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개인 촬영 시간이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요. 카페별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촬영 시간을 이분들은 그 사진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찍기 전까지는 못 가세요. 네. 자.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